작년에 보면은 이코노미스트 거짓 15명한테 물어보면 13명이 불경기를 예상했는데 그 불경기 안 온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SVB 그 은행 망할 때 불경기가 거짓 다 왔는데 그걸 막았죠. 근데 그리고 막는 게 맞았죠. 근데 막는 방법이 너무 최악이었어요. 돈을 막 풀어서 막은 거야. 적당히 그 은행이 망가지는 걸 막아줘야 되고 실수로 너무 위험한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조금은 아픔을 줘야지 그렇게 쉽게 막 위험을 안 택하는데 그걸 다 막아줬어. 그러니까 갑자기 주식이 확 뜨는 거 아니야. 그걸 유동성이라 그래요. 유동성을 너무 막 풀었어. 그래갖고 그 드러큰밀러라고 내가 이 책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잖아. 자기는 정부 채권 못 사겠다. 심한 불경기를 예상하는데 바이든이 너무 책임감 없이 막 미국 돈을 다 태우고 파월이 조금만 경제가 약해지면은 막 별의별 돈을 다 풀어갖고 다 막는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2년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샀다. 금리가 3%까지 떨어진다. 지금 2년 금리가 5. 몇 프로예요. 5에서 5.5 사이인데 3%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연준이 이자를 막 250bp를 내려야지 그렇게 돼요. 하지만 10년 이상은 안 건드리고 싶다. 왜냐? 돈을 막 뿌리고 이자를 막 내리면은 10년짜리가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제일 낮은 가격이 5% 지금 이 자리다. 더 운 나쁘면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는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은 높아. 그럼 그거는 진짜 최악이에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높고 경제도 어느 정도 좋죠. 근데 경제가 꺾이면서 인플레이션이 같이 꺾여야 돼요. 인플레이션을 꺾으려면 경제를 둔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wage inflation. 그러니까 European inflation이나 1970년 미국의 inflation은 stagflation이 있어요. 그거는 기름값 때문에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아무리 둔화시켜도 기름값이 그렇게 그러니까 유럽이 리세션 돼도 미국이 잘 가면은 기름값은 높을 수밖에 없고 중국이나 그러면은 유럽은 stagflation이야. 경제는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기름에서 나오는 거니까 안 잡히고 지금의 미국은 월급, 사람의 월급 때문에 wage inflation이라서 경제를 둔화시켜서 직업이 없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월급 더 내놔라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내려와요. 이거는 잡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인데 돈을 막 뿌리기 시작하면은 경제도 안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매니팩처링이 꺾였어요, 벌써. 그래서 경제는 역사상 매니팩처링 먼저 꺾이고 서비스 섹터가 꺾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잘라서 컨슈머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써서 불경기가 생기는 거야. 근데 매니팩처링이 꺾였는데 컨슈머들이 아직도 돈이 너무 많아서 막 그리고 습관적으로 코비드 후로 사람들이 막 쓰고 싶은 거야. 없는 집을 팔아서 여행 다니는 젊은이들 막 이런 뉴스까지 나오잖아. 사람의 태도도 바뀐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일단 재밌게 젊을 때 살아보자. 근데 한국도 요새 그런 뉘앙스가 많이 있어요. 매니팩처링 꺾이고 서비스 꺾이고 컨슈머가 그럼 돈이 떨어져서 없는데 매니팩처링 꺾이는데 컨슈머가 계속 돈을 쓰는 거야. 보니까 생각보다 돈을 너무 많이 풀어줘서 사람들이 돈이 아직도 많은 거야. 그리고 줄어드는데도 계속 써. 그러니까 돈이 줄어들면 덜 쓰거든. 그러니까 습관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뀐 거예요. 그죠? 그것도 있고 트럼프는 코비드 터져서 경제가 완전히 all stop 됐잖아요. 진짜로 all stop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바이든은 경제가 이제 회복하는 상황에서 나도 계속 풀래. 많은 미국 투자가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다. 이런 자기 돈도 아니고 다른 나라가 미국 채권을 사서 빌려준 돈이잖아. 지금 그 돈을 어디까지 얼마큼 푼다는 거야. Debt to GDP,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빌린 돈의 미국 GDP가 지금 너무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에 가 있어요. 2차 전쟁 후로 지금 제일 최고야. 이렇게 계속 가면은 이 돈을 어떻게 갚을 거라고. 그리고 불경기는 이렇게 막 꺾이다 약해지다 컨슈머는 하루아침에 돈 안 써요. 위협을 느끼면. 그래서 공장 이런 거는 천천히 이게 셧다운 하는 게 보이고 크레딧 카드 디폴트도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 못 갚는 것도 보여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 크레딧 카드 다 못 내는 사람이 퍼센트씩 올라가고 있고 자동차 빌려서 그 이자 별것도 아닌 이자 못 내는 사람이 올라가고 있고 모르게지 변동을 잘못 사서 올라가는 것도 보이고 다 보여요. 슬슬. 그래서 흐름이 보여서 불경기가 보이는데 계속 막히는 거야. 안 가고. 스튜던트 론도 그걸 다 자기가 forgive 해준대.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래서 그 미국의 법원에서 안 된다. 법적으로.
그래서 갚으라 그랬는데 그게 얼마 들어? 600 빌리언이가 얼마인데 그 중에 4분의 1인가 5분의 1 그것도 맞아. 갚아주려 그래요. 방법을 찾아서. 이런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게 조금씩 망가질 회사 망가지고 회복하는 게 미국이에요. 근데 이런 걸 막으면 다 같이 몰려서 같이 살든지 같이 망해. 근데 확률상 같이 살 확률이 같이 망할 확률보다 적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적어져요. 경기 침체는 저는 늦춰졌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무슨 최악의 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미국은 보통 보면은 7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경기 침체가 와요. 그리고 그 경기 침체를 겪을 때 회사들 망하고 투자를 제대로 못하는 회사를 정리하고 그들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회사가 생기고 좋은 회사들이 만들어지는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2000년도 테크 버블 때 미국의 제일 큰 테크 회사들, 오늘의 제일 큰 테크 회사들 맞춰보면은 다 달라요. 특히 그 S&P 500 보면은 지금 많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말할게요. 9월 중순 말에 4,250이었어요. 그때 S&P가 그때 나는 불경기 걱정스러워서 40 주식, 40 채권, 20 현찰. 그게 4,250이에요. 그래서 불경기가 안 왔지만 지금 4,200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가격보다 밑도 밑이지만 지금 뭐 랠리에서 뭐 올라갈 수도 있지만 4,250에서 20%대에서 현찰 내면 현찰은 뭐 0이 아니잖아. 5%고 그때만 해도 뭐 4%고 지금은 5%인데 5%가 뭐야? 5.5 은행에다 넣으면은 그러면은 브레이크 이븐이 제가 4,400, 4,450이에요. 하나도 아쉬운 거 없어. 근데 빅텍 7 산 사람은 그래 난 빅텍 7 샀으니까 내가 제일 잘 됐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빅텍 7은 제가 많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비싸요. 비싼 게 더 비싸졌다고 잘한 게 아니에요. 테슬라 뭐 이런 거. 매력적인 회사예요. 보통 버블은 매력적인 회사한테 생기지, 뭐 이상한 회사, 주식들한테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earnings를 다 소화시킬 수 있냐? 저는 없다고 봐요. 다는. 그래서 거기서 굳이 머물지 않고 긴 투자를 해야 되니까 오늘 내일 주식을 사고 팔고 운 좋게 하려면은 가능하지만 길게 투자를 하려면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막고 하다 꽝 깨지는 게 불경기예요. 그리고 깨지면은 막 20%, 30%, 40%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할게요. 내가 뭐를 베팅해서 지면은 일부를 드려요. 그런 베팅은 위험을 엄청 해도 상관없어. 그래봤자 일부를 뺏기고. 목숨 걸고 하려 그러면 그게 돼요? 안 되죠.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불경기가 만약 오고 위협이 갑자기 터지면은, 그 SVP 그때 만약 그거 터졌으면은 주식이 20%, 30% 와장창 깨졌어. 근데 만약에 그거를 연준이 막 돈을 뿌려서 막 심하게 안 먹었으면은 주식도 어느 정도는 옆자리로 가고 깨졌어야 되는데 막 돈을 뿌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식이 빵 떴잖아. 그게 뭐 그 주식의 매력이 아니에요. 테슬라의 매력 때문에 주식이 빵 뜬 게 아니야. 연준이 돈을 확 푸니까 돈이 쫙 택 쪽으로 간 게 택을 제일 좋아하니까. 돈 풀어서 주식이 다 올라갔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그 돈은 찌면은 다시 내려오는 게 그 리퀴디티 유동성인데 지금 그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온 거고 불경기가 늦춰졌지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뭐 내년 2분기? 근데 금년 말까지 경제 약한 게 보이냐 안 보이냐가 저한테 제일 궁금한데 저는 이렇게 봐요. 연말까지 경제가 제 예상만큼 안 약해지고 약한 흐름이 안 보이면은 연말에는 랠리가 생길 확률이 50% 위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켜봐야 돼. 너무 막 베어리시하다고 막 다 안전만 챙기면 안 돼요. 그걸 준비하셔야 돼. 그러고 내년에 불경기가 생기면은 내 예상대로 뭐 2분기 언제든 3분기 뭐 틀리면 3분기 뭐 이런데 그렇게 되면은 많이 깨질 거예요. 왜냐면 밸류에이션 너무 높아 미국 주식은. 그러고 저는 마일드 리세션을 생각하는데 이게 마일드 리세션이랑 심한 리세션의 차이는 종이 한 짝이 이렇게 이런 거예요. 갑자기 마일드가 심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깨졌는데 얘가 깨져서 얘까지 끌고 들어가고 얘가 끌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심해져요. 리세션은 토끼 구멍에 들어간다. 어디로 나올지는 들어가 봐야지 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예상은 마일드가 맞아요. 심하게 뭐가 깨질 게 안 보이는데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럼 이번에는 국채 금리가 왜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지만 리세션이 오면 인버션이 생겨요. 인버션은 리세션이 오는 걸 걱정해서 인버트 돼 있는데 리세션도 안 와. 안 올 것 같아. soft landing. 그럼 왜 인버트 돼 있어? 제대로 돼 있어야 돼. 근데 왜 Fed 펀드가 5.5%야? 인플레이션이 세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은 계속 셀 거고 다음 12개월에 만약에 불리시한 사람의 뷰는 인플레이션은 4%를 지키고 갈 거야. 더 내려오지도 않고 경제 괜찮아. 불경기 안 와. 그럼 왜 네게티브 커브야? 포지티브 커브지. 그런 의미에서 리세션 안 와? 그러면은 적어도 플래트는 가야지. 플래트가 뭐야? 보통 10년이 Fed 펀드 위에 가 있어야죠. 경제가 노멀이면. 노멀 커브. 그쵸? 프리미엄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가는 거야, 그 방향으로. 보통은 그러면은 그 10년물이 더 높은 거예요, 금리가? 원래는 높은 자리에 가 있는데 인버션이 생기면 리세션을 예상해서 생기는 거예요. 금리 얘기가 나와서 예. 그런데 미국이 오르면은 한국도 이렇게 같이 따라 오르잖아요. 올라야 되죠. 못 올리는 거지. 뱅크 오브 코리아가 설명한 걸 제가 설명드리면 변동 돈을 빌려서 리얼 에스테이트에 투자를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이거 올리면은 한국 부동산 와장창 깨져요. 그게 뱅크 오브 코리아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짧게 10초 만에 말하려면 그 이유예요. 불경기 오면 다 내려오는데 저한테는 제일 한 가지의 걱정이 드라켄밀러가 한 말. 파월이 또 SVB 같이 막 돈을 막 뿌리면은 불경기 생기면 이자가 내려와야 되는데 연준이 Fed 펀드를 막 내리고 돈을 막 뿌리면은 다음에 오는 건 뭐예요? stagflation. 그러면은 10년째 이자는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지 않으면 아예 올라갈 위험도 있다는 게 그 사람 말이고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불경기가 생겨도 보컬 같이 인플레이션이 꺾인 걸 확인한 다음에 내려야 돼.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꺾은 다음에 불경기를 지켜야지. 불경기 먼저 지키고 인플레이션에 한눈 팔면 인플레이션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요번에 최악에 올라가서 스태그플레이션 생기면 꺾기도 더 힘들어요. 1년 아플 거를 5년 아플 수 있어. Multiple year, 장기적으로, right. 장기적으로 어쨌든 아팠다가 다시 올라가긴 할 거잖아요. 경기라는 게.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고 저가 매수를 하고 그쵸. 싶어 하잖아요. 불경기 생기면은 무슨 과목을 사야 돼요? 뭐 굳이 그렇게 막 큰 고민 안 해도 돼요. 적당히 우량주 주식 인덱스 사면 올라가요. 만약 심하게 깨졌으면. 불경기 생기면은, 그러니까 마일드 리세션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잖아.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요. 주식 가격이 미국은. 그러면은 이렇게 뭐 earnings가 많이 안 떨어져도 테크 회사들이 1년 전이랑 지금이랑 애플 같은 주식은 earnings가 좋지 않았어요. 옆자리가 살짝 나빴어. 근데 40% 떴어. 그럼 무슨 뜻이냐? earnings가 안 좋은데 주식이 40% 뜨면 뭐예요? PE, price per earnings가 막 늘어난 거 아니야. 그게 줄어들어야 되잖아. 불경기 생기면 이 PER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은 주식은 마일드 리세션도 많이 깨져요. 2008년도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와서 다 깨졌어요. 주식도 깨지고 경제도 깨지고 다 깨졌는데 2000년에서 2002년도에 미국 경제만 보면 그렇게 심한 불경기가 아니었어. 그리고 2021년도에 네게티브였고 2000년도는 처음에 네게티브인 줄 알았더니 리비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no recession이었어. 근데 나스닥이 제일 많이 깨진 게 2000년이었고 그 다음에 2001년. 그래서 2000년 3월부터 2002년 바닥까지 80%가 깨졌어. GDP를 보고 이 GDP의 주식이 얼마 깨져야 돼? 그러면은 maybe 20%인데 80% 깨졌어 나스닥은. 왜?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비싸서. 그것도 약간 버블. 완전히 버블이 지금은 그때 택 버블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쵸. 아니,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 침체가 무조건 와요. 사계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